안녕하세요. 상명학 교전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이 범행 전 술집에서 격투하는 뉴스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좀 잠깐 말씀드려 보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5일 후에 성탄절 새벽이 되겠죠. 그때 같이 술 먹던 남자 일행에게 주먹질을 하고 계속 덤벼드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남자 일행들하고 범인 이기영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술 먹는 자리에 다가가서 술값을 내주며 이기영이 부자인 척 행세를 하고 합석해서 알게 되었다는데, 술자리 말미에 이기영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하고, 그래서 남자 일행들이 그걸 대화로 풀면서 만류를 하는데도 머리로 들이받고, 그런 도중에 이기영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며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 일행들이 너무 무섭고 이상하게 여겼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택시 살인범 이기영을 사이코패스로 잠재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상명학에서는 백적이라고 부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병리학적 기질이 평소에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사건이나 범죄 등을 통해 비로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고 나중에는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들이 보이는 평소에 작고 사소한 특징들을 살펴서 미리 조심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이 사이코패스는 페르소나의 사용이란 부분에서 매우 급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페르소나, 이거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 원래는 영국 배우가, 연극에서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 그걸 가르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인생이라는 연극인,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개인을 가르치는 말로 변화되어서 이제 쓰이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욕망을 넘나드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천사, 악마, 약자, 강자 등 이런 인간의 다양한 변화적 모습을 가르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명학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자라는 말이 오히려 이걸 더 풀이할 때도 적합해서 상황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여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교라는 상황에선 선생님의 역할을 자아로 건네받기에 단호하게 야단도 치고 자신감 있게 수업도 진행하시겠지만, 또 다른 장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고 하는 상황에선 막내딸 역할이라는 자아가 주어지기에 애교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일 때와 집에서 막내딸일 때의 모습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과 그 상황에 부여된 역할적 자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악당의 모습들, 다중인격, 이중인격 같은 부정적 모습이 아니고, 일명 네티즌 버전의 케바케 사바사, 이런 것에 해당되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걸 상명학에선 상황자아, 상황이 바뀌면 자아가 거기에 걸맞게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상황자아라고 해서 그걸로 설명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상명학에서는 커다란 대인관계적 소셜 파워,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페르소나 상황 자아 사용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태도적 모습을 바꾸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잘 살피면 사이코패스, 상명학에서 이야기하는 백적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한테 이 상명학을 가르쳐 주신 사부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어려운 줄 알고, 배움 귀한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이 두 번째인 사람을 어려워하는 그런 페르소나 사용을 살펴보면 사이코패스의 잠재적 기질이 있는 위험한 사람들을 미리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국 사회엔 선배, 후배, 형, 동생 이런 식으로 나이를 가려서 위아래를 구분하려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쉽게 누구한테 뭐 반말에 하대를 한다거나 허물없이 편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좀 어려운데, 뭐 나중에 나이가 파악이 되고 상대 측에서도 괜찮습니다, 말 편하게 놓으세요, 뭐 허물없이 대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말도 놓고 대하는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려서 편하게 하게 풀어놓기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의 태도 변화가 심리학적 페르소나의 사용, 상명학에서 말하는 상황 자아의 사용이 되는 거라서 이때 사회적 인격에 이상이 없는, 즉 건강한 사람들은 말을 놓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도 나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기능 때문에 아주 빠르고 급작스럽게까지는 태도 변화를 쉽게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 어려운 줄 아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좀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평소에 그 사람 모습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좀 편하게 태도를 보여도 되는 상황이 주어졌어도 그거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태도를 가지고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사람이 만나서 관계에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의 인격적 건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한 사회적 인격이라는 것은 사물을 대하는, 물건이나 사물을 대하는 반응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람을 대하는 반응으로 판단되는 사람 관계의 인격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물을 대하는 것하고 사람을 대하는 반응에는 어떤 결정적 차이가 존재할까요? 자판기하고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판기는 동전을 넣어서 음료나 과자 등을 꺼내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망설임도 필요 없어요. 바로 보자마자 동전 넣고 물건 나오라고 버튼 누르고, 또 물건이 왜 잘 안 나오래 그럼 짜증나면 왜 안 나와 하면서 툭툭 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상대라는 사람이 나라는 소비자의 요구,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치되고 일하는 점원이라고 해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요구를 막 하기 전에도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의 점원의 일하는 그 점원의 감정 상태를 나도 모르게 파악하게 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또 당연히 점원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파악하나, 좀 기분이 좋나 안 좋나 이런 감정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 그런 점원의 기분 상태, 감정 상태에 맞춰서 나도 또 다른 변화적 대응의 준비를 하게 하죠. 즉 신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사람,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서비스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봇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실제 사람한테 주문하는 것보다 기계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해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오스크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인간인 점원에게 주문하는 것보다 좀 이게 훨씬 더 무의식적으로 불편, 일명 공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키오스크가 줄여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 편하게 대해도 되는 상황이 제공이 되어도 그때 그 편하게 대해도 되는 상황이 제공되는 순간 바로 상대인 사람을 마치 물건 대하듯 사물 대하듯 너무 바로 편하게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뇌에선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 사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매우 위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업 때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볍게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과 정식의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의 차이인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예? 뭐 웃었다가 갑자기 화냈다가 좀 전까지는 막 잘하다가 갑자기 막 지랄하고 막대했다가 이렇게 태도적 변화를 급작스럽게 보이고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코패스, 백적일까요? 아니죠.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백적의 특징들은 철저하게 처음 만난 사이 또는 아직 친해지기 전 사이에서의 태도적 특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안 지가 오래됐어. 친해, 익숙해. 뭐 어떤 사이가 있을까요? 친구, 동료, 연인, 가족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관계에서의 태도 변화 특징을 여기다 이거 갖다 맞추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평소에 우리도 그런 때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평소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무슨 부처, 예? 뭐 공자 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에 막 웃다가 지랄했다가 잘했다가 뭐 또 막대했다가 뭐 승질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 감정 기복을 막 배설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들 어머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 속에서는 우리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 예?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 자신과 크게 구별짓질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잘 구별짓지 못해서 나의 연장선상의 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막 타인을 누구를 무시하고 막대해서 막 그래서 감정을 배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씨발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감정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거 네티즌들의 명언을 안 꺼낼 수가 없죠. 이게 뭐다? 안 친할 땐 좋은 사람, 그럼 친해지면 개진상. 그게 이제 우리들의 평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네이버에 상명학 이렇게 치시면 뭐 네이버 카페 오래됐어요. 벌써 제가 상명학 가르쳐 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한 10몇 년 거의 됐을 텐데, 뭐 카페 가입하셔서 활동도 하시고 뭐 좋은 글도 읽으시고 글도 올리시고 이렇게 상명학 배우신 분들한테 뭐 고민도 꺼내보시고 이렇게 동료로서 우정도 나눠보시고요. 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개설한 프리미엄 채널이고요. 유튜브에 상명학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원래부터 운영하던 몇 년 된 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긴 영상이 되게 많아요. 여긴 녹음만 있는데 거긴 영상으로 만들어진 실제 그 동영상 강의 중에 일부를 잘라서 클립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한 영상들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